안녕하세요. 정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돌림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조금 새로운 곳에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출입문을 열고 닫는 걸 가지고 돌림힘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출입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이쪽에 있죠? 비교적 쉽게 열립니다. 닫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잡이 쪽에, 손잡이는 아니지만 손잡이 쪽에 선생님이 검지손가락으로 문을 밀어서 닫아 보겠습니다. 약한 힘을 줘도 이렇게 쉽게 닫힙니다. 이번에는 문과 회전축이 있는데요. 손잡이 쪽과 회전축의 중간 정도에 선생님이 손을 대고 문을 밀어서 닫겠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좀 극단적으로 이 회전축에 아주 가까운 쪽, 회전축으로부터 한 3, 4cm 정도 떨어진 곳에 선생님이 손으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밀어서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힘을 세게 줘야 문이 이렇게 닫혔습니다. 똑같은 문을 열고 닫는데 이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힘을 주느냐가 이 문을 열고 닫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힘을 줘서 이 문을 열고 닫는데 회전시키죠. 회전시키는 이런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라고 해서 뉴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라는 힘은 아니에요. 회전 능력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는 돌림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힘이 아닙니다. 압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힘이 아니에요. 힘력자가 붙었지만 우리말에는 힘이 아니듯이 이것도 돌림힘이라고 해서 힘이 아니고요. 돌리는 능력, 회전시키는 능력, 영어로는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토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림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힘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축으로부터의 거리, 거리에다가 작용하는 힘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호로 쓰면 돌림힘의 기호는 이렇게 쓰면서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크는 축으로부터의 거리니까 R 이라고 쓰고요. 힘은 F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뭘 쓰느냐 하면 단위는 공식 속에 있습니다. 모든 물리량의 단위는 공식 속에 있습니다. 거리의 단위가 미터죠. 힘의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 거리의 단위가 미터고요. 힘의 단위가 뉴턴인데 미터 뉴턴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걸 바꿔서 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바꿔서 뉴턴 미터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운 개념 중에 일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죠? 일 어떻게 계산했었나요? 물리학에서 W라고 했었죠. 그죠? 공식으로. W는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에다가 그 물체를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1이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는 힘에다가 거리, 이동 거리 S를 썼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FS 이렇게 배웠죠. 요거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1의 단위는 힘인 뉴턴입니다. 단위가 뉴턴이에요. 이동 거리니까 거리의 단위는 미터예요. 보면 돌림힘의 단위와
1의 단위가 어때요? 같아요. 돌림힘의 단위와 1의 단위가 같은 걸로 봐서 이게 두 개 같은 양이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양입니다. 단위가 같다고 해서 같은 양은 아니고요. 요거는 뉴턴미터는 우리가 뉴턴미터라고 쓰지 않고 줄이라고 씁니다. 혹은 뭐 칼로리라고 쓰기도 하죠. 줄이나 칼로리를 써서 1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를 나타내고요. 돌림힘은 칼로리나 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뉴턴미터, 구분하기 위해서 뉴턴미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문을 열고 닫을 때 보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어떤 적당한 거리에 힘 F를 주어서 문을 닫았는데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을 닫기 위해서는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을 닫기 위한 힘은 작아져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을 닫기 위한 돌림힘이 예를 들면 10이라고 합시다. 이 문은 10이라는 돌림힘을 작용하면 문이 닫힌다라고 했을 때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5면 힘은 2N이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10이면 5, 이거 2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0일 때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1m면 힘은 10N을 줘야 되는 거죠.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은 힘으로도 뭔가를 돌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뭘 돌리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일상생활에서 돌리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드라이버로 뭐 나사를 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를 돌리는 드라이버가 그냥 이렇게 요 끝에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고 여기 손잡이가 있죠. 큰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가 있으면 회전축은 요 가운데입니다. 회전축은 요 가운데인데 손잡이가 작은 것보다는 손잡이가 더 크면 축으로부터 더 먼 곳에다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도 이걸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냥 손잡이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손에 잡힐 만큼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엄청 크면 더 약한 힘으로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보관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또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라이버 같은 게 적절히 큽니다. 아빠가 운전하실 때 이 핸들 있죠. 핸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 만약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핸들이 엄청 작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매우 작다. 뭐 10cm, 반지름이 10cm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돌리기가 비교적 힘들 거예요. 점점 그 핸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약한 힘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크면 불편함이 많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돌려야 되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토크를 돌림힘, 토크라고 합니다. 돌림힘을 생각해 가면서 돌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식을 그냥 이렇게 외우면 좀 곤란해요. 토크는 RF, 돌림힘은 RF라고 외우면 곤란합니다. 사실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코사인이 아니고요. 사인 세타입니다. 굳이 공식을 외워야 되면 RF 사인 세타라고 외워야 됩니다. 이 곱하기 속에 사인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배웠지만 물리학 1에서는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붙었습니다. W는 fs 코사인 세타. 이 곱하기의 개념이 수학에서 배울지 모르겠는데 내적입니다. 내적. 네, 이 곱하기의 개념은 외적입니다. 수학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요즘은 배우지 않아요. 외적의 개념이라서 사인 세타가 붙고 이거는 내적의 개념이라서 코사인 세타가 붙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스칼라라고 했습니까? 벡터라고 했습니까? 이런 스칼라라고 그랬어요. 스칼라에는 코사인 세타가 붙습니다. fs 코사인 세타가 붙고요. 토크는 돌림 힘, 토크는 방향이 있는 양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토크는 돌림 힘은 방향이 있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에는 사인 세타가 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비교적 사인 세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스패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패너를 돌리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힘을 내가 회전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스패너를 이렇게 회전시키겠죠. 이런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각오로 주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스패너를 회전시킬 수 있나요? 회전시킬 수 없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고 F고 요거는 RF를 계산해봐야 얼마인가요? 0이에요. 이건 RF를 계산해도 0이에요. 즉 이 축으로부터 이 거리, 이 변이라고 그러죠. 이 변이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면 돌림 힘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돌리는 능력이 최고가 될까요? 이 힘이 어떤 방향일 때? 이렇게 수직일 때가 돌리는 능력이 제일 크겠죠. 수직일 때 돌리는 능력이 제일 크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방향을 이루고 있으면 요 F라는 힘을 분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와 이쪽 방향으로 분해를 하면 이쪽 방향은 요 사이각이 셌다면 이쪽은 F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이쪽 방향은 F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F 코사인 세타가 이런 힘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런 힘을 주면 돌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돌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으면 실제로 이 힘이 이 스패너를 돌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F 사인 세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줄 때 F 사인 세타와 F 코사인 세타로 분해해서 F 코사인 세타는 돌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고 F 사인 세타만 돌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리는 능력은 R, F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0도인 거죠. 요 각이 0도인 거잖아요. 사인 세타가 0도이면 0이죠. 이런 경우에는 세타가 90도예요. 사인 90도는 1이니까 RF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걸 보면 토크는 RF 사인 세타라고 외워놓으면 이런 경우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돌림인 벡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벡터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